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업무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찍은 유튜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업무하다가 어려움을 느껴서, 또는 공정성 시비가 붙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의뢰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외부 용역 형태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까지 완료해서 회사에 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자문도 해드리는 이런 업무를 일체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실제 조사 시 당사자들을 신문, 문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제되는 사람, 이런 문제아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해서 괴롭히는 이런 형태, 물론 그거는 아주 많이 듣고 보고 한 경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사 고과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 저는 그런 경우도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서 이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런 말이죠. 갑을 관계도 예를 들면 상위, 하위, 직급자, 꼭 이런 관계에 고착화돼 있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위 직급인 자들도 상위 직급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어떤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피해자가 당연히 피해자일 거다, 이렇게 믿고 조사를 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다른 신고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악용되는 경우, 이거를 인사 담당자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 근로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순간 분리 조치를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에 대해서 발설을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주의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차 가해 신고한 사람에게 이거 별것도 아닌데 참어, 이런 식의 얘기 쉽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양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항상 유의하셔야 되죠. 왜냐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는 것 자체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 해서 나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걸 봤는데 너무 심해,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피해 입은 사람은 자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고, 관계상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옳다구니 저 사람을 축출하고 싶었는데 이게 기회다, 쟤 괴롭히는 거 내가 봤어, 신고한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고해가지고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지가 뭐냐면 인사 담당자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든지 파악을 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꼭 신고서 형태로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알게 됐다, 인지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할 때도 직장 내 괴롭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사건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고의 경위를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늘 있다는 거죠. 피해 근로자를 대할 때는 항상 피해 근로자로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너는 그래 피해자구나, 분리 조치를 해야 되고, 넌 보호의 대상이구나,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정신은 어떻게? 저 사람이 객관적인 상황을 신고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성을 위해서인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피해 근로자인 것 같다라고 해서 결론을 덜렁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뒤집히죠. 진호위 중노위 가가지고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데 어떤 프레임에 씌워서 저 근로자를 소위 말해 해코지 내지는 저 근로자를 축출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집히죠. 그럼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맞다고 해가지고 보고서 올리고 상부에 보고하고 징계하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회사가 묵사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은 늘 지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수적인 조치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사 기간 동안에, 조사하는 동안에도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이런 거를 해서 분리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걸 할 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일단 기본이죠. 너 이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냐? 아니면 잠깐 쉬고 싶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조사를 완료 후에, 이거는 사실 조사 단계가 사실은 복잡해요. 조사 단계를 이제 문답하게 되죠.
사실 그 문답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일단 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 조사 시의 유의점은 따로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고, 조사 완료 후에 확인,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얘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회사에서 해라.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그렇게 해줘라. 그다음 가해자한테는 어떻게 한다? 징계. 이제 징계 절차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그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조사 상황과 별도로, 문답서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돼가지고 이런 걸로 징계위원회를 열 작정이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 며칠 이내에 너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 이런 형태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 확인이 됐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그 징계함에 있어서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듣도록 돼 있어요.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징계까지 가게 해버리면 나는 분리조치만 원했는데, 부서 변경만 원했는데 징계까지 가게 되면 나한테 너무 큰 분노, 그리고 더 큰 화로 돌아올 것 같다, 무서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듣도록 되어 있어요. 불리한 처우 금지,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이건 뭐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불리한 처우 금지, 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사람을 불리한 처우를 하겠느냐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처우가 꽤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면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또 반대로 가해자로부터 신고당해서 쌍방이 이제 대립 당사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가 야 너는 나한테 잘했어 하고 반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이자 가해자, 피해자이자 가해자 두 명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줘요? 그렇게 돼가지고 공평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어떤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하다가는 불리한 처우를 자기한테 했다, 이렇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비밀 누설 금지. 이것도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진짜 얼핏 생각을 잘못하면 금방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밀이 어디까지 범인지를 법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신고 사실이 뭐였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누구다, 가해자는 누구로 지목됐다, 아주 그냥 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밝히지 않고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조사를 해? 라고 할 만한 것들도 다 비밀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회식 때 무슨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이제 목격자잖아요. 그럼 그 목격자인 제3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해서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도 왜 비밀을 얘기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사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이 참여한 사람이 이제 뭐 제3자이거나 목격자이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여한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여자, 그 다음에 이 조사 내용이 어떻다라고 보고받은 상급자, 그 다음에 실제 조사 문답을 했던 사람 전부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제약도 없어요.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없어요. 근데 그 비밀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이게 뭐예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라는 거예요. 그럼 피해 근로자한테 너 이렇게 했다는데 너 이거 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 본 사람한테 확인해봐도 돼? 라고 피해 근로자한테 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3자한테 물어요. 그럼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예외가 있죠. 이제 소송이 가게 돼가지고 관계기관 요청하는 자료, 이거는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 근로자가 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기관, 경찰, 검찰 생겨나겠죠. 수사기관이. 거기서 자료를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거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할 수도 있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민사소송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서 제출 명령, 너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으로 제공해달라, 이런 문서 제출 명령을 피해 근로자가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쭉 차례대로 정리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첫 번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 누구든지 내가, 그리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알게 됐다, 인지했을 때도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사 기간 동안에 분리조치를 해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조사 완료 후에 직장의 괴롭힘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시 분리조치나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해자는 응징,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징계함에 있어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여기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인데 조사를 실제 하다 보면 또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징계해야 된다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그 조사 보고서를 내 손에 달려서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는 또 피해자대로 위로도 해주면서 상황을 듣기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인사 담당자가 조사 담당자로 되어 있는, 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 처리하는 자로 다 규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인사부서에서의 좀 약간 고위급 정도 되는 그런 뭐 과장님 이상 보통 지정해 놓는 사람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으로 지정도 해놓고 보통 고충처리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이런 거 조사도 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법무법인 많이 선임하시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거를 용역, 외부 채널 용역,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이 조사 자체와 보고서 하는 거를 맡긴다, 이런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내편지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